간밤에 다저스와 관련된 좋지 않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여성폭력 혐의와 관련한 MLB 사무국의 중징계로 인해 연봉까지 받지 못하게 되었던 트레버 바우어가 MLB 사무국과 선수 노조가 함께 지정한 중립 중재자의 결정에 의해 다저스의 선발 투수로 복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다저스는 1월 6일까지 바우어를 40인 로스터에 포함시킬지 또는 방출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지어야 하고요. 바우어의 징계 기간도 324경기에서 194경기로 감소되면서 그동안 연봉을 받지 못하고 있던 바우어에게 2023 시즌 첫 50경기의 징계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연봉도 지급을 해야만 합니다. 바우어는 다저스와 3년 1억 200만 달러의 계약에 합의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보면 2021년은 3,800만 달러, 2022년은 징계를 받은 144경기를 제외한 금액 430만 달러, 2023년은 징계 기간인 50경기를 제외한 금액 2,250만 달러가 남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바우어는 약 3,700만 달러의 연봉을 징계로 잃게 된 것이고, 다저스는 생각지도 않던 2,250만 달러의 연봉이 2023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저스로서는 난감한 문제가 앞으로 바우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문제이고, 그동안 사치세와 관련해 리셋을 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되었고요. 다저스의 2023 예상 페이롤이 사치세를 결정하는 CBT 2023년도 기준으로 벌써 2억 3,300만 달러를 웃돌게 되었기 때문이죠. 앤드류 프리드먼이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든 바우어를 영입한 그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바우어의 사태로 MLB 사무국의 방만한 일 처리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미 사건 자체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되었는데도 MLB 사무국은 역대 최대의 중징계인 324경기 출장 금지 처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MLB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여러 선수들이 이와 유사한 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었지만 바우어만큼의 징계를 받은 선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중립중재자도 아마 이를 참고로 바우어의 징계 기간을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를로스와의 계약을 파토시켰던 샌프란시스코가 오늘 2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FA 외야수 마이클 콤포터가 샌프란시스코와 2년 3,600만 달러, 23시즌 후 옵트아웃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한 계약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지난 시즌 샌디에고에서 마무리를 맡다가 조시 헤이더의 트레이드 때 미러키로 트레이드 되었던 타일러 로저스의 쌍둥이 형인 불펜 투수 테일러 로저스와 3년 3,300만 달러의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샌프란시스코가 카를로스 코레아와의 계약을 파기한 이유가 8년 전 발목 부상이 이유였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즌 한 해를 어깨 부상으로 날린 콤포터와 지난번 영입한 미치 헤니거, 이 두 선수가 지난 시즌 부상으로 빠진 경기수만 합해서 267경기인데요. 실제로 코레아의 경우 지난 3시즌 동안 빠진 경기수가 42경기밖에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요? 결과적으로 샌프란시스코가 계약에 합의를 하고 나서 뭔가 찝찝함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고 계약을 파토나게 한 것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고 샌프란시스코는 상도덕을 완전히 어긴 거죠. 아마도 북미 스포츠 계약 관련해서 역대 최고의 꼴통 짓을 한 것 중에 하나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틀 후면 크리스마스네요.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라 별로 새로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GTA 스포츠 TV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토론토는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바람이 100km 가까이 불어 눈보라가 일고 있습니다.